물을 줘도 죽고 물을 안 줘도 죽고 어쩌라는지 모르시겠죠? 제가 꽃집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식물 집사들이 진짜 가장 많이 질문하는 7위에서 1위까지 질문을 준비해봤어요. 날파리 없애는 법부터 휴가철 물주기까지 오늘 다 해결해 드릴 건데요. 특히 1위부터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정반대로 하고 있으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식집사들의 구원투수 농부아가씨입니다. 저는 오늘 꽃집 근무하면서 커뮤니티, 각종 지식인 Q&A 관련 채널들 댓글까지 싹 다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질문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순위가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내용들이 많으실 거예요. 중간에 OX 퀴즈도 하나 숨어 있으니까 몇 개나 알고 계신지 세어보시고 따라와 보세요. 자, 7위부터 갑니다. 자, 7위입니다. 바로 수돗물 논쟁입니다. 정수기 물, 심지어 생수물을 주신 분도 계신데요. 그 정성 인정합니다. 근데 그 돈으로 차라리 화분 하나 더 사세요. 대부분 관엽 식물들은 수돗물로 충분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수돗물을 받아서 하루 이틀 두는 것이죠. 이걸 수돗물을 데워둔다라고도 하는데요. 염소는 날아가고 실온에 두게 되면 여름철 차가운 물에 뿌리들이 놀랄 일이 없습니다. 유기는 뭘까요? 퀴즈 하나. 이 분무는 매일 하는 것이 좋을까요? O, X. 3초 드릴게요. 정답은 두둥 X입니다. 분무기는 물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흙에 주는 물이 밥이라면 분무는 가습이에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통풍이 안 되는 곳에 잎에 물이 고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마도 곰팡이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이 될 겁니다. 분무는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만 습도 보조용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많이 하는 질문 5위입니다. 이 까만 손님의 정체는 작은 뿌리 파리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흙이 습하다 보니까 알을 까는 경우가 많아요. 얘네는 축축하고 영양이 많은 겉흙에 알을 낳아요.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예요. 집을 부수면 됩니다. 첫째, 겉흙을 바짝 말리세요. 그동안 물은 화분 받침에 부어서 아래로 흡수시키면서 저면 관수시키면 됩니다. 둘째, 겉흙 위에 마사토나 화산석을 1cm 이상 덮어서 알을 낳을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셋째, 날아다니는 성충은 노란색 끈끈이 트랩. 얘네가 또 노란색에 환장하거든요. 그래도 유충이 많다고 싶으면 3% 과산화수소를 물의 1대4 비율로 희석해서 흙에 부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벌써 4위입니다. 노란잎 공포증. 결론부터 아래쪽 오래된 잎이 한두 장씩 노래지는 것은 병이 아니라 하엽입니다. 나무가 낙엽을 떨구는 현상하고 같은 건데요. 노란잎, 하엽, 낙엽, 라임 좋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장이 동시에 노래지면서 끝까지 계속 축축하다? 그건 하엽이 아니라 과습 경보입니다. 잎 위치도 힌트예요. 오래된 아랫잎부터면 자연현상, 새순 쪽부터 상하면 위험신호. 그리고 노란 잎은 슬프지만 다시 초록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미련 없이 잘라주세요. 식물이 그 잎에 주던 에너지를 새 잎에 줘서 더 잘 자라게 할 겁니다. 두둥 3위 잎끝 갈변입니다. 이거는요 식물의 큰 입술이에요. 목이 마른 게 아니라 공기가 건조하다는 신호예요. 립밤이 아니라 가습이 필요한 거죠. 이유는 여름철 최대 용의자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바람 길에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찬바람을 직접 맞게 되면 잎 끝부터 바싹하게 마르게 되거든요. 구별 팁 하나 더. 가장자리가 노랗게 바싹 마르면 건조, 끝이 거뭇하면 오히려 가습입니다. 이미 탄 부분은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시면 보기 좋게 관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간별로 답이 달라요. 비행기 탑승하기 전 체크리스트처럼 따라오세요. 2박 3일까지는 간단합니다. 출발 당일 아침에 물을 흠뻑 주고 화분을 직사광석 없는 방 그늘에 두면 끝! 증발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4일에서 일주일 이상이면 자동 급수 장치를 만듭니다. 페트병 뚜껑에 구멍을 몇 개 뚫고 물을 채워 흙에 거꾸로 꽉 꽂으면 물이 천천히 스며드는 점적 급수가 돼요. 500원짜리 자동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일주일 이상이면 욕조나 트레이에 물을 붓고 화분들을 모아 넣으세요.
흙이 아래서부터 필요한 만큼 물을 빨아 올리는 저면 관수입니다. 단, 물 높이는 화분의 3분의 1 이하 푹 잠기면 그게 또 과습이 되거든요. 두둥, 드디어 1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나 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도 이것을 몰라서 식물을 여러 보냈거든요. 여름만 되면 식물이 픽픽 쓰러지죠. 물도 줬고 햇빛도 봐줬는데 도대체 왜 죽을까요? 잎이 처지는 것은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과습일 수도 있어요. 증상이 거의 똑같죠. 그런데 구별법은 딱 3초면 됩니다. 첫째, 잎을 먼저 만져보세요. 얇고 바삭하고 쭈글쭈글하면 물 부족. 눅눅하고 말랑하고 물먹은 스펀지처럼 처져 있으면 과습입니다. 둘째, 흙을 봤을 때 촉촉하고 겉이 바싹 말라 있으면 물 부족. 축축하면 과습. 그리고 셋째, 화분을 들어보세요. 가벼우면 물 부족, 무거우면 과습입니다. 결정적인 차이 하나, 물 부족은 물을 주면 하루 이틀 안에 다시 살아나요. 반대로 과습은 물을 줘도 회복되지 않고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 처음 말한 정반대가 바로 이것인데요. 잎이 처지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물을 붓곤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과습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식물한테 물을 더 부어준 격인 거죠. 자, 10초 복습해볼까요? 7위, 수돗물은 하루 이틀 재웠다 주기. 6위, 분무는 가습. 5위, 날파리는 서식지 파괴. 4위, 노란잎은 하엽. 3위, 잎끝은 튼 입술. 2위, 휴가는 페트병.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잎이 처지면 붓지 말고 3초 진단하기. 많이 나온 질문들은 다음 2탄에 다루도록 할게요. 퀴즈 포함해서 몇 개나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혹시 오늘 못 들은 답변이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